자, 이번 시간은 닫힌 집합 집적점 폐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정의가 나와 있고요. 지금 X를 위상 공간이라고 하고,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원래 사실 위상 공간이라는 것은 그 위상 집합이 있고요. 집합이 있고 위상이 있고 여기를 순서상으로 나타낸 이러한 형태를 우리가 위상 공간이라고 했는데, 이게 좀 너무 번거로우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집합만 주고서 위상 공간이라고 하자라고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고 했죠. 자, 어쨌든 여기 X가 위상 공간이라고 하는 거는 적당히 어떤 위상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지금 위상 공간이라고 하고 X의 부분 집합, C의 여집합, 여집합이 열린 집합일 때 C를 닫힌 집합이라고 한다. 자, 열린 집합이라는 건 위상의 원소를 열린 집합이라고 했었죠. 자, 일단 닫힌 집합의 정의가 나와 있는데, 닫힌 집합이라는 것은 여집합이 열린 집합을 닫힌 집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되죠? 자, 다음 볼게요. 위상 공간 X에 대해서 다음 성질이 성립한다. 자, 여기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 X 공집합은 닫힌 집합이 되고, 두 번째, 닫힌 집합의 임의의 교집합은 닫힌 집합이 되고요. 자, 유한 합집합도 역시 닫힌 집합이 성립하더라 라는 건데, 위상의 공리랑 조금 닮아 있죠. 자, 닮아 있는데 우리가 그 위상의 두 번째 공리를 생각해 보면 열린 집합의 임의의 합집합이 열린 집합이 됐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임의의 교집합, 닫힌 집합의 임의의 교집합이 닫힌 집합이 되고, 닫힌 집합의 유한 합집합이 닫힌 집합이 된다. 지금 여기 그 두 개가 약간 반대로 되어 있는 상황이죠.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1번. 자, 닫힌 집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의에 의해서 여집합이 열린 집합인지 확인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X의 여집합을 생각해주면 여기는 공집합이 되고, 자, 위상 공간이라고 했으니까 위상이 적당히 있겠죠. 우린 그 위상을 그냥 퀄리티라고 할게요. 그러면 지금 이 공집합, 위상은 기본적으로 공집합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러므로 여집합이 열린 집합이니까 이 X, 자, 여기서 이 X는 X, 자, X는 여기는 폐집합이 된다. 우리 닫힌 집합, 닫힌 집합과 폐집합은 같은 말이에요. 자, 여기는 폐집합, 폐집합.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공집합에 대해서도 여집합을 생각해주면 여기는 X가 될 거고, 위상은 기본적으로 전체 집합을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 공집합, 여기서 공집합도 폐집합이 되더라. 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생각을 해볼게요. 자, 두 번째는 닫힌 집합의 임의의 교집합은 닫힌 집합이 된다. 자, 그러면 닫힌 집합을 이렇게 가지고 올게요. 자, C의 I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I인 I고, 자, 이것은 지금 닫힌 집합, 폐집합이라고 할게요. 폐집합. 이거라 하자. 자,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임의의 교집합을 살펴봐야 되는 거고요. 자, 교집합이니까 I인 I의 C, I의 교집합. 이 집합이 닫힌 집합인지 봐야 되는 거니까 정의를 생각해 보면 여집합이 열린 집합인지 확인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여집합을 생각해 주면 여기는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합집합 I인 I가 되고, C, I에 대해서 여집합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여기 이 집합은 폐집합이라고 했잖아요. 폐집합. 자, 폐집합은 정의가 여집합이 열린 집합. 자, 그러니까 여기 여집합, 이 집합은 모두 다 열린 집합이 되겠죠. 그러면 열린 집합에 대해서 임의의 합집합은 열린 집합이 되는 거니까 이 전체를 보아 여기는 열린 집합이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여집합 밑에 있는 여기 이 값, 여기가 지금 어떻게 되나요? 교집합 I인 I의 C의 I. 자, 여기는 폐집합이 된다. 자, 이 정도 할게요. 됐고요. 자, 세 번째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3번은 닫힌 집합의 임의의 유한 합집합은 닫힌 집합이다. 자, 뭐 유한 합집합이니까 두 개만 생각해도 충분하겠죠. 두 개가 되면 세 개, 네 개, 다섯 개, 임의의 유한 개까지는 금방 확정이 되죠. 그러면 C1 하고 C2. 자, 이거를 폐집합이라고 할게요. 폐집합. 이거를 하자.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합집합이니까 C1과 합집합 C2. 자, 여기가 닫힌 집합이 되는지를 봐야 돼요. 그러면
여집합이 열린 집합인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여기도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여긴 C1의 여집합, 교집합, C2의 여집합. 자, 그런데 여기는 둘 다 폐집합. 자, 폐집합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집합. 자, 여기 둘 다 열린 집합이 되겠죠. 열린 집합이 되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여기. 자, 여기는 열린 집합이 된다. 열린 집합의 유한 교집합은 열린 집합이 되죠. 자, 그러므로 이 밑줄. 그러므로 C1 합집합 C2. 자, 여기는 폐집합이 되더라. 자, 이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뭐 간단한 내용이었고요. 다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유한 그리고 여가산 위상에서 닫힌 집합이 될 필요 충분 조건을 제시하시오라고 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위상을 몇 가지 살펴봤는데 일단 집합이 주어지면 뭐 이산 위상, 비이산 위상, 그리고 여유한 여가산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여유한 여가산이 조금 어렵기는 해요. 어렵기는 한데 닫힌 집합은 굉장히 간단하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정의 때문에 그런데 정의를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X라는 집합이 있고 그리고 여기 여유한 위상. 여유한 위상은 finite complement에서 여기 F를 붙여주죠, 보통. 자, 여기를 여유한 위상이라고 할게요. 여유한 위상. 자, 여유한 위상의 정의는 뭐였었냐면 여기서 다시 한번 적어보면 여유한 위상은 지금 G, X의 부분집합을 모아두는데 X에서 G를 빼준. 자, 이 집합이 유한이거나 이렇게만 해주면 위상이 되질 않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 공집합을 하나 추가를 해줍니다. 자, 왜냐면 여기서 만약에 공집합을 생각해주면 어때요? G 공집합을 빼주게 되면 X가 나오는데 X가 무한집합이면 유한집합이 안 되잖아요. 그럼 공집합이 여기 들어가지 않겠죠. 이게 없으면. 자, 그래서 공집합까지 추가를 해준 거고 이러한 그 집합 족은 위상이 된다는 걸 증명을 했어요. 자, 우리는 그 여유한 위상에서 닫힌 집합이 될 필요 충분 조건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금 필충으로 가볼까요? 필충. 자, 여기서 C라는 집합이 지금 폐집합. 자, 폐집합이라는 것과 필요 충분 조건은 자, 여기는 C의 여집합. 뭐 X에서 빼준 게 되겠죠. 자, 여기가 열린 집합. 이 집합이 열린 집합이 되는 것이다. 이건 정의였고요. 자, 그러면 필요 충분 조건. 자, 여기서는 열린 집합이 된다는 것은 얘를 만족하거나 이걸 만족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여집합이 유한인 거잖아요. 그럼 형식을 좀 맞춰볼까요? 다시 쓸게요. 자, 여집합인데 그러면 여기서는 X에서 C를 빼준. 자, 여기가 열린 집합이 된다. 자, 그런데 얘가 이쪽 집합에 들어간다는 건 뭔가요? 여기 들어간다는 거는 X에서 빼준 집합이 유한 집합이라는 얘기죠. X에서. 지금 X에서 이 전체를 빼준 게 유한 집합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X에서 마이너스 여기서 다시 C를 빼준. 자, 여기가 유한이거나 또는 지금 이 X-C가 공집합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는 필요 충분. 다시 한번 적어보게 되면 여기 빼준 거에서 다시 빼준 거니까 여기는 그냥 C라는 집합이 나올 거고 C라는 집합이 유한 집합이 된다는 얘기죠. 유한. 자, 유한 집합이 되거나 또는 여기서 공집합이 되려면 C는 X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지금 제일 앞과 끝만 생각을 해주게 되면은 비교를 해주면 자, 폐집합이 된다라는 것과 필요 충분 조건은 C라는 집합이 유한 집합이거나 또는 C라는 집합이 전체 집합이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되죠? 자, 이 위상 자체는 굉장히 복잡하지만 그 폐집합은 굉장히 간단하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X라는 집합이 어떤 집합이 됐건 여유한 위상이 주어져 있을 때 폐집합이라는 것은 지금 여유한 위상에서 폐집합이라는 것은 유한 집합이거나 전체 집합이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되죠? 유한 집합, 전체 집합. 자, 똑같은 얘기를 가산으로 바꿔줄 수가 있겠죠. 자, 똑같은 얘기를 가산으로 바꿔주게 되면은 여기를 그냥 C 여가산으로 바꿔주면 여기 C가 되고 여기가 가산집합이 될 거고 똑같은데 가산집합만 되겠죠. 그래서 C라는 집합이 가산집합이 되거나 전체집합이 되거나 자, 그래서 여기 생각을 해보면 지금 X하고 여기서
C. 여기는 여가산 위상. 자, 이렇게 될 때 우리가 C라는 집합을 얘가 폐집합을 가지고 오게 되면은 필충 조건으로서 C는 가산 집합이거나 또는 C는 전체 집합이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필충. 자, 그래서 우리가 여유한 여가산에서는 닫힌 집합을 쉽게 판정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자, 닫힌 집합의 임의의 합집합은 닫힌 집합이 아니다. 그러한 예를 들어보아라 라고 했죠. 자, 우리 아까 정리를 생각해 보면 여기서 닫힌 집합의 임의의 교집합은 닫힌 집합이 됐죠. 그런데 합집합에 대해서는 유한 합집합은 닫힌 집합이 됐지만 일반적으로 무한에 대한 얘기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무한에 대해서는 닫힌 집합이 안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한 예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죠? 임의 합집합은 닫힌 집합이 아닐 수 있다. 항상 아닌 건 아니에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자, 닫힌 집합이 되지 않는 그러한 예를 구성을 해보라는 얘기죠. 자,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우리는 간단하게 실수의 보통 위상 공간을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실수. 그리고 보통 위상 공간. 자, 여기서 생각을 해볼 건데요. 실수의 보통 위상 공간. G라는, 뭐라고 할까요? A라는 집합을, 자, A라는 집합을 우리는 let 그냥 0,1.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얘는 0,1이라고 그냥 쓸까요? 자, 이 집합은 합집합 x가 0,1에 들어가는, 여기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한 점 집합들을 모두 다 모아주면은 그냥 자기 자신이 되겠죠. 이건 뭐 당연한 얘기죠. 자,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우리 결론은 다 나온 거예요. 이제 설명만 조금 더 해보면 되는데 이 각각의 x 한 점 집합, 여기는 닫힌 집합이 되는 걸 이제 보일 거고요. 그럼 지금 여기서 합집합을 해줬는데 여기는 이제 닫힌 집합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두 개예요. 지금 한 점 집합이 닫힌 집합이다 라는 것과 이 개구간이 닫힌 집합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여기가 폐집합이 아니다. 자, 이걸 얘기를 해보면 폐집합이라는 건 여집합이 열린 집합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0,1, 자, 0,1에 대해서 여집합을 생각을 해주게 되면은 우리 전체는 실수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지금 0까지 닫힌 집합, 합집합, 그리고 1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는 생각해보면 여기 0까지가 있고요. 그리고 1부터가 있고요. 자,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여기가 열린 집합인지 봐야 되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지난번에 그 판정을 해줬던 것처럼 우리 이런 점을 생각을 해볼게요. 이런 점을 생각해주면 우리가 만약에 보통 이상에서 열린 집합이라는 얘기는 이 집합에서 원소를 가지고 올 때마다 이 점을 포함하고 여기에 포함이 되는 개구간이 존재해야 되는데 이 점을 포함하는 개구간은 아무리 작게 잡아도 빠져나갈 수밖에 없겠죠. 뭐 물론 0 때문에 라고 이유를 서술을 해도 상관이 없고요. 자, 어쨌든 이 집합은 보통 이상의 원소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집합이 열린 집합이 아니기 때문에 0,1은 폐집합이 아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므로 0,1은 얘는 폐집합이 아니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점 집합은 당연하죠. 뭐 사실 0,1에서 뿐만이 아니라 임의 실수에 대해서 한 점 집합이 폐집합인 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x에 대해서 여집합을 생각해주면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지금 x까지, 그리고 합집합 x부터 무한대까지.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되죠? 자, 이거는 여기도 지금 x가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그냥 아무 점이나, 여기서 지금 아무 점이나 가지고 오면, 여기는 지금 x가 아니라 y라고 할게요. y 가지고 오면 그냥 적당히 y-1부터 x까지 생각해주면 되겠죠. 아니면 그냥 뭐 이만큼 해줘도 상관이 없고요. 자, 여기서도 아무 점이나 가지고 오면은 여기도 이 정도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는 열린 집합이 된다. 자, 그러므로 x는 폐집합이 되더라
자,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됐고요.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유도집합이라는 걸 정의를 해볼 거예요. 유도집합, 그리고 집적점을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상공간 X 퀄리티가 있는데 X에 있는 점 P, 그리고 A, X의 부분집합을 생각을 해주는데, 자, P를 포함하는 임의의 열린 집합 G에 대해서 G에서 P를 빼고 교집합 A를 했더니 공집합이 아니다. 자, 이런 조건을 만족할 때 우린 점 P를 A의 집적점이라고 한다라고 했고요. 자, 그리고 A의 모든 집적점을 모아둔 집합을 유도집합 또는 U자 빼고 도집합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유도집합, 도집합이라고 하고 A'으로 표현을 한다라고 했죠. 자, 여기 정의는 사실 말 그대로 집적점, 뭔가 몰려있는 느낌을 가지고 있죠. 집적점. 자, 점 P를 A의 집적점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점 P의 주변에 A의 점이 굉장히 많이 집중이 되어 있다는 의미예요. 우리 보통 위상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실수의 보통 위상을 생각해주고, 만약에 A라는 집합을 지금 0,1 합집합 2라는 집합을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냥 이런 집합을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0,1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2라는 점이 있어요. 2. 자, 그러면 이러한 집합을 나타내는 건데, 그냥 대충 정말 이런 수학적인 의미 말고 그냥 느낌, 직관적으로 봐도 여기 2라는 점 주변에는 여기 이 A라는 점이 굉장히 많이 몰려있진 않죠.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나. 맞죠? 그리고 뭐 이러한 점을 생각해보면 이 점 주변에는 A의 점이 몰려있지 않잖아요. 좀 떨어져 있는 상태죠.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1이라는 점을 생각해주게 되면 1 주변에는 이 A의 점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러니까 많이 몰려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사실 여기뿐만이 아니라 여기 있는 점을 생각해봐도 A의 점이 굉장히 많이 몰려있는 상황이 되겠죠. 자, 이러한 점들을 우리가 집적점이라고 정의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런 점은 집적점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뭐 기껏 해봤자 A의 점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여기 주변에는 하나도 없죠. 뭐 조금 멀리는 있지만 근처에는 없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러한 점들을 집적점이라고 정의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뭐 보통 이상에서도 굉장히 많은 열린 집합이 있겠지만 일단 A, B 이런 오픈 인터벌 형태는 모두 다 열린 집합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1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자, 오픈 인터벌, 그러니까 이 1이라는 점을 포함하는 이러한 열린 집합을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생각해주면 여기 사이에는 이 점 말고도 어떤 A의 점이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이 점을 중심으로 아주 작게 이렇게 선택을 해줘도 이 빨간 포인트 말고 이 중간에 뭔가 점이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 1이라는 점을 포함하는 임의의 열린 집합을 가지고 왔을 때 1 빼고 A의 점이 있는 상황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준 게 아니라 이제 그러한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러한 점을 우리가 집적점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을 일반적으로 가지고 와서 저런 개념이 나오게 된 거고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지금 그 점 P라는 게 A의 집적점이다라는 거는 지금 P를 포함하는 임의의 열린 집합. 자, P를 포함하는 임의의 열린 집합을 가지고 와서 P라는 점을 빼고 교집합 A. 자, 이렇게 했을 때 공집합이 아니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면 P를 A의 집적점이다. 자, 라고 정의를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 집적점을 모두 모아두면 유도집합 그리고 A'으로 표현을 해준다. 라고 정의를 하게 된 거고요.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 위상공간 X 퀄리티와 그리고 점 X에 대해서 한 점 집합이 여기 열린 집합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럴 경우에 우리는 X를 고립점이라고 정의를 해줄 거예요. 그죠? 자, 고립점이라는 건 아까 뭐 단독으로 나와 있는 그런 점들을 이제 고립점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자, 어쨌든 그 일반적인 정의를 보게 되면은 위상공간과 그리고 점을 가지고 왔을 때 한 점 집합이 열린 집합이 되면 그러한 점을 고립점이라고 정의를 해주게 되는 거예요. 다음 볼게요. 자, 예제를 볼 텐데 위상공간 X 퀄리티에서 X가 고립점이면 그러면 모든 A에 대해서 X는 A의 유도집합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집적점이 아니란 얘기죠. 자, 정의가 조금 복잡했는데 정의대로 잘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1번. 자, 그냥 G라는 집합을 우리는 let 한 점 집합으로 세팅을 해줄게요. 이렇게. 자, 고립점이라고 정의가 나와 있으니까, 정의가 아니라 X가 고립점이라고 했으니까 한 점 집합이 열린 집합이 된다는 얘기죠. 되죠? 자, 그러면 X는 고립점이므로 자, 이 G라는 집합은 열린 집합이 된다는 얘기죠. 열린 집합이 되고 X를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G는 X를 포함하는 열린 집합이다. 열린 집합이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집적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뭐 저게 안 된다라고 했는데, 자, 이런 G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X가 A의 집적점이 되는지가 궁금하면 체크를 해야 되는 게 정의에 의해서 X를 포함하는 임의의 열린 집합에 대해서 거기서 X를 빼고 교집합 A가 공집합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자, X를 포함하는 열린 집합을 임의로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X를 포함하는 열린 집합, 이런 G라는 집합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G에서 우리는 지금 정의대로 X를 빼주고 여기에서 A와의 교집합을 생각을 해줘야 되겠죠. 교집합 A. 자, 이렇게 했더니 여기는 그냥 이 집합 자체도 X가 되는 거고 X를 빼준 거니까 여기는 공집합이 될 거예요. 자, 여기는 공집합이 되고 그러면 교집합을 해줘도 전체가 공집합이 되겠죠. 자, 전체 여기가 공집합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정의를 만족하지 않죠. X를 포함하는 임의의 열린 집합에 대해서 여기가 공집합이 아니어야지 이제 집적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공집합이 나왔으니까 그러므로 X는 A의 집적점이 아니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되죠? 자, 그래서 집적점은 어떠한 집합에 대해서도, 다시 할게요. 자, 고립점은 어떠한 집합에 대해서도 집적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자, 아래의 위상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지금 A서부터 무한대까지 임의의 실수, 자, 이러한 집합과 그리고 공집합 실수 전체, 자, 유리수의 유도집합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죠. 자, 위상만 잘 파악을 하고 있고 정의만 잘 알고 있다면 굉장히 간단한 문제고요. 자,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지금 유리수의 유도집합, 집적점들을 다 찾으라고 했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루트 2를 생각해 볼게요. 자, 루트 2가 들어갈 것인가? 그냥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 정의대로 루트 2를 포함하는 임의의 열린 집합을 찾아서 루트 2를 포함하는 열린 집합을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우리 위상의 생김 형태를 봤더니 A부터 무한대, 자, 여기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합집합, 공집합, 실수, 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 여기 형태 중에서 루트 2를 포함하는 건 뭐가 있나요? 뭐 이런 형태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실수, 공집합은 루트 2를 포함하지 않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루트 2가 있으니까 만약에 A부터 무한대가 이쪽서 붙어 있으면 루트 2를 포함하지 않으니까 이런 건 생각하는 게 아니죠. 자, 루트 2를 포함하는 이런 형태니까 뭐 대략 여기서부터 이만큼, 뭐 A는 이만큼, 그러니까 루트 2보다 작은 어떠한 값을 가져도 상관이 없고요. 또는 실수 전체가 될 수도 있겠죠. 자, 이런 것도 있고 여기서 실수 전체를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집적점이니까 루트 2를 포함하는 열린 집합, 노란색이나 빨간색을 가지고 온 다음에 여기서 이 노란색 점에서 루트 2를 빼고, 자, 여기서 루트 2라는 점을 빼고 그리고 교집합의 유리수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이 노란색에서 루트 2를 빼고, 자, 여기를 빼고 교집합 유리수 무수히 많죠. 자, 그래서 얘는 공집합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실수도 어때요? 지금 루트 2를 포함한 열린 집합을 생각했는데 여기서 루트 2를 빼고 그리고 교집합의 유리수를 생각해 봤더니 어쨌든 여기 굉장히 많은 유리수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공집합이 아니죠. 자, 그러므로 루트 2는 유리수에 대해서 집적점이 되더라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를 잘 들여다보면은 루트 2라는 점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죠. 자, 여기가 만약에 그냥 X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가 루트 2가 아니라 그냥 X라는 점을 생각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 X라는 점을 지금 이거 말고 X라는 점을 아무거나 가지고 와서
x라는 점을 포함하는 열린 집합을 생각해보면 어쨌든 x보다 작은 a에 대해서 a부터 무한대 형태가 되거나 또는 실수가 되겠죠. 자, 그런데 거기서 루트 1을 빼고 교집합 유리수를 해주면은 여전히 공집합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정의를 만족했기 때문에 임의의 실수에 대해서도 집적점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냥 이 똑같은 얘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의의 실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수가 있었죠. 자, x. 자, 임의의 실수를 가지고 온 거고요. 자, 우리는 저 임의의 실수 x가 집적점이 되는 걸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러면 x가 g. 자, 이거인 g. 고려. 자, x를 포함하는 임의의 열린 집합을 생각을 해준 거예요. 되죠? 그러면 지금 g는 열린 집합의 정의를 보니까 적당히 a가 존재해서 x보다 작은 a가 존재해서 실수가 존재해서 만족하기를 지금 g는 a부터 무한대꼴 또는 g는 실수. 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럼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 나눠서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지금 g가 a 무한대 꼴인 경우. 자, 그러면 여기 a부터 무한대에서 여기서 x라는 점을 빼고 그리고 교집합의 유리수를 생각해 주면은 여기는 지금 굉장히 많은 유리수를 가지고 있죠. 공집합이 아니고요. 자, 두 번째는 뭐 더 당연하죠. 두 번째, g가 실수인 경우. 자, 실수인 경우는 g에서 실수라고 그냥 적을게요. 자, 실수 전체에서 여기서 x라는 점을 빼고 그리고 교집합 유리수를 해주면 여기도 굉장히 많은 유리수를 가지고 있죠. 공집합이 아니에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자, x를 포함하는 임의의 열린 집합을 가지고 왔더니 어쨌든 공집합 아니고요. 공집합이 아니죠. 자, 그래서 그러므로 정의에 의해 그러므로 x는 집적점이 유리수의 집적점이 되더라. 그러므로 집적점의 전체 집합은 전체 실수가 된다. 임의의 실수가 다 집적점이 됐으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예제 2.11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볼게요. 자, 여기는 조금 이론적인 부분인데, 내용인데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크게 어렵지 않아요. 지금 폐집합이 될 필요 충분 조건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자, 위상공간 X와 부분집합 F에 대해서 닫힌 집합이 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 유도집합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되죠? 자, 그래서 그냥 어떤 책에서는 이게 어차피 동치니까 우리가 닫힌 집합이라는 건 여집합이 열린 집합이다라고 정의를 했잖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 정의한 것과 유도집합을 다 포함하는 것과 필요 충분 조건이기 때문에 그냥 이걸 정의로 줘도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동치예요. 그래서 책마다 닫힌 집합의 정의를 이렇게 해주는 책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냥 여집합이 열린 집합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주는 책도 있습니다. 자, 정방향부터 증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증명, 정방향. 자,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지금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건데 귀류법으로 증명을 해볼게요. 귀류. 자, 귀류. 그러니까 유도 집합이 F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 이거랑 가정하자. 자, 그러면 일단 포함이 된다라는 건 임의의 원소가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적당한 원소가 들어가지 않는다가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적당히 어떤 원소가 이쪽에는 들어가는데 얘가 F에는 들어가지 않는, 자, 이거인 X가 존재한다는 얘기죠. 존재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일단 F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X라는 원소는 여집합에 들어간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가정에서 F가 닫힌 집합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집합은 열린 집합이 되겠죠. 자, 이건 열린 집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X가 유도 집합에 들어간다라고 했어요. 자, 이거이므로 자, 유도 집합에 들어간다. 집적점이 된다라는 것은 뭐였었냐면 X를 포함하는 임의의 열린 집합에 대해서, 자, 이런 것도 X를 포함한 하나의 열린 집합이 되겠죠. 자, 여기에 대해서도 X를 빼주고 교집합 F를 해준 게
공집합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F의 여집합에서 X를 빼주고 그리고 전체 교집합 F를 해준 이 값이 공집합이 아니다. 자,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자, 이 두 개를 비교를 해볼게요. 지금 F의 여집합 그리고 교집합 F를 생각해 주면 여기 두 개 볼게요. 여기 두 개. 자, 두 개를 보게 되면은 여기는 똑같고 지금 왼쪽에 있는 집합만 생각해 주면 원소가 추가가 된 거니까 지금 밑에 집합이 더 커지겠죠. 자, 그런데 지금 어떤 집합과 여집합을 교집합을 해주면 여기는 지금 공집합이 되는 상황이고, 자, 공집합의 부분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다. 모순이죠. 자, 모순이니까 이제 정방향은 증명이 마무리가 된 거고요. 자, 역방향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역방향은 닫힌 집합인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자, F가 닫힌 집합인 걸 보여주는 거는 여집합이 열린 집합이다. 자, 이걸 보여줘야 되는 거죠. 자, 이걸 해야 되는 거고, 어떤 집합이 열린 집합이다 라는 거는 지난 시간에 어떻게 설명을 했었냐면, 자, 어떤 집합이 G가 열린 집합이 된다. 필요 충분 조건이, 자, 이거 뭐 다 적진 않을게요. 어떤 식으로 됐었냐면 G에 있는 임의의 원소 X에 대해서 X를 포함하고 G에 포함이 되는 이러한 열린 집합이 존재한다 라는 거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떠한 원소를 가지고 와도, 자, 다른 원소를 가지고 와도 이렇게 포함하고 포함되는 그러한 열린 집합이 존재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F의 여집합이 열린 집합이 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임의의 원소를 가지고 와야 되고, 원소를 포함하고 여기에 포함이 되는 열린 집합을 찾아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X를 여집합에서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이거를 하자. 자, 여집합에서 가지고 왔고요. 우리 가정이 유도집합이 F에 포함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F가 있고, 자, 이 안에 F에 유도집합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여집합에서 X를 가지고 왔으니까 F의 바깥쪽에서 X를 가지고 온 게 되겠죠. 자, 그러면 바깥쪽에서 가지고 왔으니까 이 안에 들어있는 X는 F의 유도집합에 포함이 될 수가 없겠네요. 되죠? 자,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유도집합에 들어가지 않는다. 집적점이 아니다라는 얘기인데, 자, 집적점이 아니다라는 건 뭐였었나요? 일단 집적점이 된다라는 건 여기 X를 포함하는 임의의 열린 집합. 자, 임의의 열린 집합에 대해서 G에서 X를 빼고, 그리고 교집합에 F가 공집합이 아니다. 자, 이걸 만족해야지 집적점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X를 포함하는 열린 집합이 G1, G2 해서 10개가 된다라고 할게요. X를 포함하는 열린 집합이 총 10개라고 그냥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럼 G1에 대해서도 공집합 아니고 G2에 대해서도 공집합 아니고 G10에 대해서도 공집합이 아니고, 이걸 만족하면 집적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집적점이 아니란 얘기는 G1에 대해서는 공집합이 아니고 G2에 대해서도 아니고 하다가 예를 들어 한 7번째쯤에 G7에 대해서는 여기 공집합이 나왔어요.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집적점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집적점이 아니란 얘기는 X를 포함하는 적당한 열린 집합이 존재해서 이 값이 공집합이 되더라. 자,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내용은 지금 X를 포함하는 이거인 적당한 열린 집합이 존재해서, 적당한 열린 집합이 존재하여 G에서 X를 빼주고, 그리고 교집합에 F를 해준 이 값이 공집합이 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상황이 X는 여집합에서 가지고 온 거고, 자, 여기서 해줄 수 있는 얘기는 X가 F에는 들어가지 않는다가 되겠죠. 죄송합니다. 다시. 여집합에서 가지고 온 거니까 여기에는 들어가지 않겠죠. 되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와 이 빨간색을 같이 비교를 해볼 건데, 자, G하고 교집합 F를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일단 이 집합에서 이 왼쪽의 X를 하나 추가를 해준 거잖아요. 맞죠? 자, X만 하나가 추가가 됐는데 이 F라는 집합에는 X라는 원소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를 해줘도 여전히 공집합이 될 거예요. 되죠? 자, 얘는 공집합이 되더라. 자, 왜냐하면 X는 F에 들어있지 않으니까.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알 수 있는 게 뭔가요? 두 개는 서로 소니까
이 집합이 이렇게 있고 이 집합이 이렇게 있을 때 이 G라는 집합은 F의 여집합, 이 바깥쪽에 포함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G라는 집합은 F의 여집합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자, 거의 다 왔네요. 지금 보니까 X는 G에 포함이 된다라고 했죠. 자, X는 G에 포함이 된다. 자, 우리가 애초에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여집합에서 X를 가지고 왔는데 포함하고 포함되는 열린 집합을 찾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X를 포함하고 여집합이 포함이 되는 그러한 열린 집합 찾았죠. 자, 그러므로 F의 여집합은 열린 집합이 된다. 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므로 F는 폐집합이 된다. 폐집합의 정의였죠? 여집합이 열린 집합이다. 자, 이렇게 해서 증명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됐고요. 다음 볼게요. 자, 이제 폐포를 정의를 하게 되는데, 폐포라는 거는 지금 여기 나와 있듯이 A의 폐포라는 건 A를 포함하는 모든 폐집합의 교집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되죠? 자, A를 포함하는 모든 폐집합의 교집합을 우리는 A의 폐포라고 하고, 그리고 A바라고 표현을 해 줄 거예요. 되죠? 자, 그러면 지금 X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서 그냥 A라는 부분 집합을 가지고 왔어요. 부분 집합을 가지고 왔는데, 이 집합을 포함하는 폐집합이 여럿 있겠죠? 자, 여럿 있는데, 적어도 하나는 있죠. 일단 X 전체 집합이 폐집합이라고 했기 때문에 부분 집합을 가지고 오면 얘를 포함하는 전체 집합, 폐집합이 적어도 하나는 있는 거고, 어쨌든 여기도 폐집합이 있고, 뭐 이런 폐집합도 있을 거고, 또 뭐 이러한 폐집합도 있을 거고요. 자, X와 얘와 그리고 다른 모든 폐집합들, A를 포함하는 모든 폐집합들을 다 교집합을 해줄 건데, 자, 그러한 집합을 우리가 폐포라고 정의를 해주게 되는 거예요.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과 같은 성질을 가지는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자, 1번. A의 폐포는 닫힌 집합이다 라고 했고, 여기 살펴보면, 자, A의 폐포는 정의에 의해서 여기는 A를 포함하는 C라고 할게요. 자, C는 폐집합. 자, A를 포함하는 폐집합들을 모두 다 교집합을 해주라는 얘기잖아요. 맞죠? 정의였죠? 정의. A를 포함하는 폐집합들을 모두 다 교집합을 해주라는 게 정의였어요. 이거는 정의. 자, 이건 정의였고, 자, 그리고 우리가 폐집합에서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성질 중에 하나가 뭐였었냐면, 폐집합은 임의의 교집합에 대해서 폐집합이 된다고 했죠. 자, 그래서 얘는 지금 폐집합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1번은 간단하게 증명이 된 거예요. 폐포는 무조건 폐집합이 되더라. 자, 1번 증명이 됐고, 자, 2번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2번은 F가 A를 포함하는 닫힌 집합이라고 했죠. 자, A를 포함하는 F는 폐집합. 자, 이거이므로 자, 위쪽과 연결이 되는 건데, 자, 그러면 F는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F는 이거 그대로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자, 여기는 A가 C에 포함이 되고, 여기는 폐집합이 되는 이러한 C들을 모두 다 교집합 해준 거예요. 자, A를 포함하는 폐집합을 다 교집합한 거예요. 자, 그런데 A를 포함하는 폐집합이 하나가 있죠. 그러면 이 F는 이러한 C들 중에 하나가 될 거고, 전체 교집합을 했으니까 당연히 이쪽이 더 커지겠죠. 되죠? 자, 그리고 여기는 뭐가 되냐면, 이건 정의에 의해서 여기는 A의 폐포라고 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어때요? 각각의 C가 모두 다 A를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집합을 해준 것도 A를 포함을 하고 있겠죠. 되죠? 자, 그래서 여기는 A를 포함하더라. 뭐 반대로 나왔지만 어쨌든 A보다 폐포가 더 크고, 그리고 폐포는 F에 포함이 된다. 자, 이러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를 볼 텐데, 세 번째. 자, 3번. 자, 3번은 A가 닫힌 집합이 되는 것과 폐포와 자기 자신이 같아진다가 동치가 된다라고 했죠. 자, 정방향부터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정방향. 자, A가 닫힌 집합이 가정이에요. 그러면 가정에 의하여 A는 A를 포함하는 폐집합이므로
이에 의하여 2번. 자, 2번에 뭐라고 써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자, 2번으로 와볼게요. 자, 2번에서 A를 포함하는 닫힌 집합을 가지고 오면 이러한 관계식이 성립한다라고 했어요. 되죠? 자, A를 포함하는 닫힌 집합을 가지고 오면 그 F를 여기다 대입했을 때 이러한 식이 성립한다라고 했죠. 자, 그런데 지금 이 A라는 집합이 A를 포함하는 패집합이니까 2번에 의해서 무슨 얘기를 해줄 수가 있냐면 A보다 A의 폐포가 더 크고 여기가 A가 된다. 더 작아진다. 이렇게 되겠죠. 되나요? 여기가 지금 F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가 let F. 여기는 F.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A보다 더 크고 여기는 포함이 되니까 그러므로 A와 A의 폐포는 같아지더라. 자, 이렇게 증명을 해줄 수가 있는 거고. 자, 역방향은 그냥 바로 가볼까요? 역방향은 지금 여기가 가정인데 닫힌 집합인 걸 증명하라고 했고, 자, 얘가 같은데 1번에 의해서 닫힌 집합이니까 A가 닫힌 집합이 되겠죠. 자, 이렇게 1, 2, 3번까지 다 확인을 해 봤습니다. 됐고요. 자, 여기 2번을 잠깐 살펴볼까요? 우리 정의랑 비교를 해볼 건데, 자, 정의에서 폐포는 뭐라고 했냐면 A를 포함하는 모든 패집합의 교집합이라고 정의를 해준 거예요. 되죠? 자, 정의가 A를 포함하는 모든 패집합들을 다 교집합해 준 것을 우리가 폐포라고 정의를 했는데, 자, 두 번째에 보면 F가 A를 포함하는 닫힌 집합이면 그러면 폐포는 F에 포함이 되더라 라고 했죠. 자,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폐포라는 건 A를 포함하는 패집합 중에 가장 작은 거다라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자, 다시. 자, A를 포함하는 패집합을 가지고 오면 여기보다 폐포가 더 작아진다라고 했잖아요. 되죠? 자, 이미 A를 포함하는 패집합을 가지고 오면 폐포가 더 작아지는 거고, 그런데 이거 자체도 어때요? A를 포함하는 거고요. 그리고 1번에 의해서 패집합이 되는 거죠. 자, 이 폐포도 A를 포함하는 패집합이고, 그런데 A를 포함하는 패집합을 가지고 왔더니 그 이미 그런 F에 대해서 포함이 되는 거니까 이 폐포라는 거는 A를 포함하는 가장 작은 패집합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되죠? 자, 그래서 어떤 책에서는 저는 이러한 정의를 가지고 왔는데 어차피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것과 이렇게 하지 않고 A를 포함하는 가장 작은 패집합을 폐포라고 하자라고 하는 게 동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는 조금 계산하기 쉬운, 조금 직관적으로 알기 쉬운 이걸 정의로 가지고 온 거고, 다른 책에서는 그냥 폐포를 A를 포함하는 가장 작은 패집합이다 라고 정의를 하는 책도 있어요. 어차피 동치가 되는 거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폐포를 이제 정의를 했고 기본적인 정리를 살펴봤고요. 다음, 자, 폐포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합 X에 대해서 여유한 또는 여가산 위상이 주어질 때 지금 부분 집합 A에 대해서 폐포를 구하시오 라고 했죠. 자, 일단은 X의 여유한 위상을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A를 부분 집합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첫 번째, A가 유한이거나 유한이 아니거나 유한인 경우. 자, 유한인 경우는 뭐라고 했죠? 우리 여유한 위상에서는 패집합이 될 필요 충분 조건이 유한 집합이거나 전체 집합이거나 라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유한 집합이면은 지금 A는 패집합이 되는 상황이고요. 자, 그러면 패집합이 되는 것과 필요 충분 조건이 폐포와 같아지는 거였죠. 그래서 A는 A의 폐포와 같아지게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생각해 볼게요. 자, 두 번째 경우는 A가 무한 집합인 경우. 자, 우리는 정의대로 생각을 해볼 건데 A의 폐포는 A를 포함하는 패집합들 다 교집합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X 여기에서 패집합은 유한집합 또는 X이므로 A를 포함하는
폐집합은 전체밖에 없겠죠. 이 집합이 무한집합이니까 유한집합이 이 집합을 포함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A를 포함하는 폐집합은 X뿐이다. 자, 그럼 그냥 하나의 원소를 교집합해주면 자기 자신이 나오겠죠. 자, 그러므로 A의 폐포는 그냥 X 하나를 교집합해준 X가 될 거예요. 자, 1, 2번에 의해서 1, 2. 자, 이거에 의해 그냥 한 번에 표기를 해주면 A의 폐포는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A가 유한집합인 경우에는 폐집합이 되니까 자기 자신이 나오게 될 거고요. 자, A가 무한집합인 경우에는 이 집합을 포함하는 폐집합은 전체 집합밖에 없으니까 X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만약에 여가산위상을 생각해주면 어때요, 지금? 여기 여가산을 생각해주면 여기를 지금 가산집합으로 생각을 해주게 되고요. 가산집합이 되면 폐집합이 되고 자기 자신이 나오게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비가산이 되겠죠. 자, 비가산인 경우에는 자, 여기서 여가산에서 폐집합은 가산집합이거나 또는 전체집합밖에 없으니까 A를 포함하는 이 비가산을 포함하는 폐집합은 가산이 될 수가 없고 전체집합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전체가 된다. 자, 그러면 지금 정리 여기 있고요. 여가산 위상 A가 부분집합인 경우, 자, A의 폐포는 여기는 지금 두 개로 나눠서 A가 가산인 경우, 자, 그때는 자기 자신이 나오게 될 거고, A가 비가산인 경우, 자, 비가산인 경우에는 전체 집합이 될 수밖에 없다. 되겠죠? 자, 이렇게 할 수 있고, 다음 볼게요. 자, 이제 그 계산을 용이하게 해주는 정리인데요. 자, A를 위상공간 X의 부분집합이라고 했고, 폐포에 들어간다. X가 폐포에 들어간다와 필충 조건은 X를 포함하는 임의의 열린 집합 G에 대해서 G 교집합 A가 공집합이 아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가만히 보니까 지금 뭔가 아까 집적점의 정의랑 비슷하게 생겼죠. 자, 그래서 일단 이 정리를 증명을 할 거고요. 당연히 폐포와 집적점, 유도집합은 관계가 있다 라는 게 이제 또 다음 정리로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일단 여기서부터 이 정리부터 증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볼게요. 자, X라는 원소가 A의 폐포에 포함이 된다. 필충 조건이 X를 포함하는 임의의 열린 집합에 대해서 G교집합 A가 공집합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자, 증명해 볼게요. 정방향. 자, 정방향은 지금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건데 귀류법으로 증명해 보도록 할게요. 귀류. 자, 그러면 지금 귀류라는 건 결론을 부정을 해야 되는데 X를 포함하는 임의의 열린 집합에 대해서 여기가 공집합이 아니다잖아요. 그러면 귀류법이니까 X를 포함하는 적당한 열린 집합에 대해서는 공집합이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X를 포함하는 이거인 적당한 G 이거에 대하여 G 교집합 A는 공집합 이것이 존재한다. 적당한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성립한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폐포와 관련을 지어야 되는 거잖아요. 정방향의 가정이 X가 폐포에 들어간다라는 거니까 자, 여기서는 이제 폐포와 관련을 지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G가 있고 여기 A가 있는데 G의 여집합을 생각해주면 A를 포함을 하겠죠. 자, 여기에서 지금 A라는 집합은 G의 여집합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자, 여기는 열린 집합이니까 여집합이 폐집합이 되겠죠. 여집합이 폐집합이 될 거예요. 정의대로 생각해주면 여기 여집합이 열린 집합이 되니까 이제 폐집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봤더니 이 G의 여집합이라는 건 A를 포함하는 폐집합이 되는 상태잖아요. 맞죠? A를 포함하는 폐집합. 자, 폐포는 뭐였었냐면 A를 포함하는 최소의 폐집합이었죠.
자,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A의 페포는 G의 여집합에 포함이 된다. 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가정에서 지금 이 페포에는 X가 들어간다라고 했고, X가 쭉 따라 들어가서 G에 들어가니까, 여집합에 들어가니까, 그러므로 X는 G에 포함이 되지 않겠네요. 되죠? 자, 그런데 여기 뭐라고 했냐면, X는 G에 들어간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됐으니까 모순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정방향이 증명이 됐고요. 이제 반대쪽, 역방향 증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역방향. 자, 역방향인데, 자, 지금 여기 가정인 상태에서 X가 페포에 들어간다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여기도 귀류법으로 증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귀류. 그러면 X가 페포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가정하자. 자, 가정을 했는데, 우리 이 역방향의 가정은 뭐였었냐면, X를 포함하는 이미 열린 집합에 대해서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럼 X를 포함한 열린 집합을 가지고 오면 뭔가를 할 수 있겠죠. 자, 가만히 봤더니 여기서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여집합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여집합. 자, 그런데 페포는 폐집합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폐집합이 여집합이면 여기는 열린 집합이 되겠죠. 자, 그럼 봤더니 X를 포함하는 열린 집합을 가지고 왔네요. 그럼 가정에 의해서 X를 포함하는 열린 집합을 가지고 오면 교집합 A가 공집합이 아니라고 했죠. 자, 여기는 가정에 의하여 A의 페포의 여집합과 교집합의 A 값이 공집합이 아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중에 A는 A의 페포에 포함이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 여집합을 생각해주면 여집합은 포함관계가 반대로 되죠. 자, 그래서 페포에 대한 여집합보다 A에 대한 여집합이 더 커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여기와 우리는 지금 비교를 해줄 건데 A, 여집합, 교집합 A 해주면 지금 여기보다 여기가 더 크니까 밑에가 더 커진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A의 여집합과 A는 교집합이 공집합의 부분집합인데 공집합이 아니다. 모순이죠. 자, 이렇게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됐고요. 이제 다음 볼게요. 자, 하한위상이 주어져 있을 때 Q의 페포를 구하시오라고 했죠. 자, 페포를 구하는데 하한위상은 지금 반패 구간으로 정의가 됐었잖아요. 자, 일단 예를 들어서 아무거나 루트 2. 자, 루트 2가 페포에 들어가는지를 생각을 해볼게요. 자, 방금 전에 정리가 뭐가 있었냐면 페포에 어떤 원소가 들어간다라는 것과 필요증문 조건은 루트 2를 포함하는 이미 열린 집합에 대해서 교집합 Q가 공집합이 아니다. 이걸 보여주면 되는 거잖아요. 자, 얘가 궁금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루트 2를 포함하는 열린 집합을 생각을 해볼게요. 뭐 하한위상을 그냥 퀄리티 L이라고 할게요. L. 자, 이런 G를 생각을 해볼 건데, 자, 하한위상의 정의에 의해서 여기에서 원소를 가지고 왔다는 거는 여기 임의 원소를 생각해주면 포함하고 포함되는 반패 구간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루트 2를 포함하고 G에 포함이 되는 이렇게 되는 반패 구간 AB가 존재한다. 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고요. 우리가 하고 싶은 건 G와 Q의 교집합이 이제 있는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G와 교집합 Q. 자, 이걸 보고 싶은데 이것만 보면 잘 안 보이죠? 근데 여기 부분집합 A, B를 보게 되면 지금 A, B. 자, 여기와 교집합 Q를 생각해 봤을 때, 자, 여기는 반패 구간이니까 굉장히 많은 유리수를 가지고 있을 거고, 여기는 공집합이 아닌 상황에서 여기보다 더 크니까, 자, 이 밑줄을 생각해 주면 위에가 더 커지겠죠. 그러면 여기는 공집합이 아니고 집합이 더 커지면 공집합이 아니겠네요. 자, 그래서 지금 어때요? 루트 2를 포함하는 임의의 열린 집합을 생각했더니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다. 그러므로 루트 2는 페포에 포함이 된다. 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여기도 가만히 보면 루트 2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는 뭐 X,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도 X를 포함하는 열린 집합 가지고 오면 포함하고 포함되는 반패 구간이 존재하고 반패 구간 유리수는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니까
G와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임의의 실수가 모두 다 페포의 원소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X를 실수. 자,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지금 페포에 들어가는 걸 확인해야 되니까 필충 조건으로서 X를 포함하는 임의의 열린 집합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자, G. 자, 이거인 G. 임의의 열린 집합 고려. 자, 지금 여기 이 집합은 지금 하한 위상을 말하는 거예요. 하한 위상. 자, 그러면 하한 위상의 정의에 의해서 하한 위상의 정의. 자, 여기가 하한 위상의 요소라는 건 원소를 가지고 올 때마다 포함하고 포함되는 개구간이 반폐 구간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자, 적당히 실수 AB. 자, 실수가 존재해서 만족하기를 X보다 반폐 구간이 더 커지고, 그리고 여기는 G에 포함이 된다. 자,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럼 그냥 여기부터 적어볼까요? 지금 반폐 구간 A, B 교집합 유리수를 해주면 당연히 여기는 공집합이 아니고요. 유리수의 조밀성을 사용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와 G. 자, G 그리고 교집합 유리수를 생각해주면 지금 당연히 밑에 있는 부분이 더 포함 관계가 커진다. 그러면 공집합이 아니고 더 크니까 공집합이 아니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므로 X를 포함하는 임의의 열린 집합 생각했더니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다. 자, 그래서 X는 Q의 페포에 들어간다. 자, 그러면 지금 전체 집합이 실수인데 전체 집합에 있는 임의의 원소가 페포의 원소가 됐으니까 그러므로 Q의 페포는 전체가 되더라. 자, 이렇게 계산을 해줄 수가 있겠죠. 다음 볼게요. 자, A의 페포가 전체일 때 A는 X의 조밀 부분 집합이라고 한다 라고 했죠. 페포가 전체가 될 때. 자, 그럼 쭉 따라서 보니까 어때요? 페포가 전체. 그러면 조밀 부분 집합의 정의에 의해서 유리수는 실수의 조밀 부분 집합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 위상마다 달라지는 거예요. 위상마다. 자, 여기서는 지금 위상이 하한 위상일 때는 지금 페포가 전체가 됐지만 다른 위상에 대해서는 유리수의 페포가 실수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하한 위상 공간에 대해서는 유리수가 실수의 조밀 부분 집합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제 마지막 정리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위에 정리해서 보니까 여기서 페포의 원소가 들어간다는 것과 지금 비슷하게 생긴 게 우리 집적점의 정의랑 비슷하게 생겼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마지막 정리를 보게 되면은 이제 페포와 유도 집합의 관계가 이러한 관계를 만족한다는 얘기예요. 자, 위상 공간 X가 있고 그리고 X의 부분 집합 A를 가지고 오면 페포는 자기 자신 A와 유도 집합의 합집합 형태가 되더라 라는 정리 내용이 있죠. 자, 증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집합에 두 개의 집합이 같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포함 관계로 증명을 해보면 되겠죠. 자, 이쪽 관계부터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X를 A 페포 이거를 하자. 자, 이렇게 생각을 해줄 건데, 자, A의 페포는 어때요? A의 페포는 기본적으로 A는 가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맞죠? 이건 기본 내용이고요. 그럼 페포에서 X를 가지고 왔다는 건 X는 크게 두 개, A의 원소이거나 밖에 있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자, 만약에 X가 A인 경우, 자, A가 되면 어때요? 그러면 X는 당연히 A 합집합, 유도 집합에도 들어가겠죠? 이건 뭐 당연한 얘기고요. 자, 두 번째, X가 A의 페포에 죄송합니다. 지금 이렇게 되는 경우를 했으니까 들어가지 않는 경우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쨌든 왼쪽에서 원소를 가지고 가는데 오른쪽에 들어가는 걸 보여야 되는 거고, 지금 오른쪽은 합집합의 형태인데 여기 안 들어가면 이쪽에 들어간다라고 결론이 나와야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유도 집합에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집적점이 된다. 자, 집적점의 정의로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X를 포함하는 이거인 우리 위상을 그냥 퀄리티라고 둘게요. 아니면 그냥 열린 집합
G 고려. G를 생각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X를 포함한 열린 집합을 가지고 왔는데 X가 페포에 들어가니까 필충 조건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얘기는 G와 교집합 A는 공집합이 아니다. 자, 왜냐하면 X가 A의 페포에 들어가니까. 필충이었죠. 자, 이렇게 되는 거고, 우리 유도집합에 들어가려면 일단 여기서 X를 빼준 거랑 교집합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G에서 X를 빼고 교집합 A를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지금 봤더니 X는 A에 안 들어가요. 지금 보니까 여기는 X가 없는 상태니까 여기서 X를 빼고 교집합을 해줘도 여전히 잘못됐네요. 지금 페포에 들어가니까 공집합이 아니다가 맞는 얘기겠죠.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X가 A에 안 들어가니까 여기에는 X가 안 들어있으니까 여기서 X를 빼줘도 여기 공집합이 아니다가 여전히 유효한 얘기가 되겠죠. 되죠? 자, 그러므로 X는 A의 집적점이 된다. 자, 그래서 X는 A 합집합 A의 유도집합에 들어간다. 자,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고요. 자, 반대쪽 포항관계 증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X를 A 합집합 이거를 하자. 자, 그럼 합집합에 들어가니까 둘 중에 하나겠네요. A에 있거나 없거나. 그러니까 여기 있거나 여기 있거나가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둘 중에 하나로 나눠볼게요. 자, 첫 번째 X가 이거인 경우. 자, 이렇게 되면 X는 A에 들어가고 우리는 페포에 들어가는 걸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두 개의 관계는 언제나 얘가 성립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가 성립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X가 A의 유도집합. 자, 이거인 경우. 자, 그러면 여기는 지금 간단하게 써볼까요? X를 포함하는 임의의 열린 집합. 자, 임의의 열린 집합에 대해서 우리 저기는 안 나와 있지만 그냥 위상을 이렇게 퀄리티라고 할게요. 유도집합에 들어가니까 G에서 X를 빼주고 교집합에 A를 해준 이 값이 공집합이 아니다가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G 교집합 A를 생각해주면 여기 어때요? 밑에 생각해주면 집합이 더 커졌으니까 밑에가 더 커지겠죠. 자, 그러면 밑에 있는 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니까 여기도 공집합이 아니게 될 거고요. 자, 그럼 어때요? 지금 X를 포함하는 임의의 열린 집합을 생각했더니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다. 그럼 필충 조건으로서 X는 페포에 들어간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증명을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